안녕하세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뉴트리TV 정멸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체중 감량도 이뤄냈고 혈당 수치도 굉장히 좋아진 사례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좋은 경험만 하신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이 공유하고자 사례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바이오텍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주로 어떻게 식사를 했나요? 어렸을 때는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탄수화물 식단을 많이 먹었습니다. 단 것도 많이 좋아했죠. 단 것도 많이 좋아했고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밥을 많이 먹었고 떡이나 빵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삼각김밥, 삼각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는 어땠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자취를 하게 되니까 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기회가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아시는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그걸로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채소는 뭐 거의 안 먹었다고 채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만두 속에 있는 채소 같은 거, 그런 걸 먹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생활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소 섭취는 상당히 적었고요. 네. 그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체중이 증량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제가 20살 때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지방간을 받았었고 당화혈색소가 6.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야 그것들의 원인이 식단이었다고 이제 여기 건세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지만 그 당시는 식단이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제 몸이 살이 쪄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이 쪄서 지방간이 생기고 혈당도 높아졌다. 그 이제 병원에서도 흔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살 빼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상 흔히 하는 말씀이시죠. 뭐 의사분들 운동 열심히 해라. 살 빼라. 살 빼라. 밥 적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당장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고 저도 이제 살을 빼보려고 헬스클럽이나 자전거, 수영 같은 걸 많이 해봤었는데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체중이 그렇게 막 빠지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은 못한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식단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식단을 바꿔야 된다는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간절한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다가 제가 업무에 대한 실수가 잦아지면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실수가 잦은 거는 이제 혈당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 연구원에 혈당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전 직원의 혈당을 한번 재미삼아 측정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180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와 막 놀래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고 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불러서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지? 제가 성격이 급하다, 실수가 잦은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또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얘기했지? 한 번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스파이크를 잃었다가 이런 분들이 또 2-3시간 지나면 저혈당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뇌에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죠. 내 생각에는 혈당이 안정화시켜야지만 좀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커지고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흔쾌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식단을 바꿨나요? 제가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도시락통에 채소를 싸서 이제 먹고는 했습니다.
출근했을 때 보니까 당근이랑 방울토마토를 잔뜩 싸갖고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어떤 식으로 식사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을 많이 먹는 이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했고요. 탄수화물인 밥은 반 공기 정도 이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식단을 바꾸게 된 계기는 업무 완성도도 높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나를 좀 바꾸고 싶은 게 결정적인 계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채소 섭취량이 증가했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섭취량이 줄었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탄고지에 준하는 식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나요? 일단은 20 몇 년 동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왔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있었고 배에 이제 가스가 차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포만감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포만감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훌륭해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 붓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게 많이 부었고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한 느낌? 이런 게 조금 많았었고요. 집중력이 없고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산만해지는 네,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고 손발이 붓고 이게 특히 언제 더 심했어요? 특히 아침에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항상 다 해독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침에 더 심하다고 해서 일종의 해독 반응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잘 때는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고 해독을 주관하는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밤에 해독이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결과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러한 반응을 더 심하게 겪게 되는 거죠. 출근하면서는 좀 덜했나요? 출근하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박 연구원이 얘기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거다.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을 준비한 목적이 이거예요.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켰거나 또는 영양요법을 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나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해독 반응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해요. 체중이 그때는 어땠어요? 몸이 붓고 할 때 체중이 좀 더 증가하지 않았나요? 네,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몸이 한창 부을 때는 80kg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75kg 정도로 이제 5kg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붓고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채소는 증량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이제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정신적인 불편함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한참 몸이 부을 시기일 때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안 풀릴 때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수도 극에 달했었어요. 네. 제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큰 실수를 했을 때 화도 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해독 반응을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 곳곳에 쌓였던 독소들이 빠져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간, 신장, 피부, 폐 이런 쪽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업무가 더 증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던가 담즙을 통해서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물불면을 본다던가 더부룩한 증상이 생긴다던가 또 예를 들면 이제 현대인들 구리가 굉장히 과다하게 축적이 돼 있는데 그 구리가 배출되면서 두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수면 문제는 없었나요?
네, 그때 좀 자주 깨고 이런 음. 증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것들이 해독 반응이지만은 않아요. 혹시 이게 해독 반응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진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한 2, 3일 중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 반응일 경우에는 빠르게 원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채소 섭취나 영양제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이런 불편 증상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그거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경우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편 증상이 대개는 1, 2주 내에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3, 4주 이상 계속 진행된다. 그럼 이것도 해독 반응이 아니라 부작용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때 얼마 정도 유지됐어요? 그런 불편 증상이? 그때는 한 2주 정도. 끝나고 나서는 몸이 좀 가벼워졌다 할까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고 체중도 좀 내려가고 좀 네.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차분해진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 할까요? 또 긍정적으로 좀 더 바뀐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그쵸. 이게 신체의 부정적인 성분들은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과 또 같이 연동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면 화도 덜 나고 여유가 생기고 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 뉴트리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이 완벽한 저탄고지 식단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준하는 이제 식단을 진행하면서 이제 몸에 많은 변화를 겪고 왔는데 하시다 보면은 많은 고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겪었었지만 그런 고비들이 올 때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몸에 많은 변화를 느끼시면서 행복한 그런 결과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의 변화 플러스 마음의 변화. 네, 마음의 변화.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점점 그렇게 변화돼 가기를 바라시고요.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 점점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 체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